과정, 그죠? 수렴 과정의 후반기 바로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이게 금의 위치인 거죠. 그래서 순서에 있어서는 3의 수 다음이니까 이게 3의 수 다음에 4가 되니 이것은 이제 음이니까 신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배속되며 서방에 처하고 계절로는 이제 가을이 된다. 다음 5는 이제는 양의 수인이 무토가 되는 거죠. 5는 중앙에 5로서 무토가 토에 배합되는데 이 토는 수와 금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수 정기로서 중화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와 금목의 변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상극과 대립의 모순을 조화하는 그런 성질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천간을 한번 배합해 보면 수는 수인데 이거는 일은 양수니까 이게 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육은 개가 되겠죠. 그렇죠? 임수 개수. 그 다음에 38목에서 3은 간목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8은 을목이 되겠죠. 그 다음 이칠화에서 얘는 짝이니까 정화가 되고 7은 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구금에서 9는 양인이 경금이 될 것이고 4는 신금이 될 것이고 그 얘기예요. 5는 무토가 되고 홀수니까 이 10은 기토가 된다. 즉 그걸 설명했던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라는 숫자는 목화의 양운동 과정의 변화인 3과 2 더하기 3과 2를 더하면 5가 돼서 무토가 되고 금수의 음운동 과정의 변화인 4 신금과 1 임수가 더해지면 또 5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무토를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음도 아닌 중의 자리에 처해 있어서 음양의 조절자로서는 더 없는 적격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는 5에 배속되며 방위로는 치우치지 않는 중앙에 있고 계절로는 양운동의 과정이 끝나고 음운동으로 접어드는 하추 교차기인 장하에 배속된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는 봄, 여름, 그 다음에 하추 교차기 가을, 겨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본 일수, 이화, 삼목, 사금의 생수는 각기 홀몸으로 창조의 정신만을 머금고 있을 뿐 만물을 현실적으로 화생시켜내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 영용의 춘추 성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생수로서 수와 목금은 1, 2, 3, 4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어떤 원소적인 물질 그 근본적인 것만 갖고 있는 거지 각각의 그 음양의 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뭔가 그 창조의 그 정신만 머금고 있지 이것을 만물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변화시키는 이런 거는 하지 이제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자 오행의 생수만으로는 변화해서 각자의 일을 성취시킬 수 없다. 그래서 수는 엉기지만 흘러가지 못하고 화는 형체는 있지만 타오르지 못하고 또 목은 전기가 깨져서 몸체가 굳어지고 금은 강해서 쪼개지고 토는 거칠어서 조각조각 갈라진다. 그러므로 하늘의 수 다섯으로서 백성에게 임하여 조화를 주관했다. 그래서 처음에 생수 1, 2, 3, 4, 5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중앙토 5가 이제는 개입을 해서 6, 7, 8, 9, 10이라고 하는 성수를 만들어서 음양의 짝을 이제는 지어주게 된 거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토이다. 이 오토의 중매 역할에 의해서 양수 1은 5를 더하여 음수 6이 되니 수의 음양 1, 6을 갖추게 되고 음화 2는 5를 더하여 양화 7이 되니 화의 음양인 2, 7이 이제 짝을 만나게 되고 양목의 3은 또 5를 더하여 음목 8이 되니 목의 음양 3, 8목을 갖추게 되고 음금 4는 5를 더하여 양금 9가 되니 금의 음양 4구를 갖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음양 조화로 인해서 창조와 변화의 운동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오행전에서는 하늘의 수 다섯수로서 백성에게 임하여 조화를 주관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오의 수로 배합해서 성취하니까 오를 쓴 까닭은 하늘의 수. 하늘의 수는 뭐예요? 1, 3, 4, 5, 6, 7, 8, 9, 10 중에서 1, 3, 5, 7, 9를 홀수를 하늘의 수로 보고 2, 4, 6, 8, 10을 땅의 수로 보니 1, 3, 5, 7, 그 중에 가장 중앙의 수 5를 저는 그것이 이제는 그 땅에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5를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수 1은 5를 얻어서 그 수가 6이 되면 양수 1이 음수 6을 만나서 윤택하게 이제 흘러서 내려가는 작용을 이때서야 이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 2는 5를 얻어서 그 수가 7이 되면 음수 2가 양수 7을 만나서 불타오르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됐고, 목 3은 5를 얻어 그 수가 8이 되니까 양수 3이 음수 8을 만나서 곡지계 운동을 이제 하게 돼서 굽고 곱게 커나가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금 4가 5를 얻어서 그 수가 이제 9가 되니 음수 4가 양수 9를 만나서 종역이라고 하는 따르고 변역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토 5는 또 5를 얻어서 그 수가 10이 되면은 양수 5가 음수 10을 만나서 심고 거두는 그 가색의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살펴보면은, 자, 오행에는 수와 목금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수리로서도 수와 목금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오행이 생겨난 그 생수가 처음에 생겨난 것은 이제는 1, 2, 3, 4, 5로서 오행으로다가 비유해 볼 수 있고, 성수는 다시 또 6, 7, 8, 9, 10으로서 이 오행을 이루었다 해서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한다. 그래서 1, 6은 오행수로서 수가 되고, 2, 7은 화가 되고, 3, 8은 목이 되고, 4, 9는 금이 되고, 5, 10은 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천간의 상생에 대한 저는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이 계속 연결돼 있죠. 그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계속 음양 오행은 계속 이렇게 같이 연결돼요. 어떻게 뭐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오행 속에 음양이 있고, 그쵸? 또 음양 속에 또 이제 오행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 선생님께서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는 이제 그 천간의 상생에 대해서 저는 알아봐야 되는데, 이 상생에서는 목생화가 있는데, 이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이 여름을 낳는 거죠. 그래서 목생화는 이것은 그냥 목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 그쵸? 계갑이라고 하는 수생목에 배우고 익힌 학습과 그 지식 체계를 목생화로, 을병의 목생화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걸 펼치고 활용하며 성장하는 작용을 보는 것이 바로 목생화예요. 그리고 이 목생화는 또 뭐예요? 화생토, 토생금을 통해서 을병의 목생화가 화생토, 무기토를 통해서 조수부로 바뀌는 그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목생화는 화생토, 토생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를 통해서 이제는 조한 기운이 이제는 토생금으로 경금과 신금을 형태로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예요? 그동안 수생목, 목생화 해왔던 것을 이제 화생토, 토생금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금화 교육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화교역이라는 건 뭐예요? 양이 극에 이르러서 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즉 자연계에서 생명체가 양적인 성장을 멈추고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상으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결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한다면은 그동안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적했다가 이제는 그 나의 재능의 그 몸가치,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과 같다. 그런 결과와 같다. 이것이 바로 토생금이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은 자신의 실력 및 자신의 가치 성장을 뜻하며, 그리고 금생수는 이제는 자신의 가치 및 상품. 이거는 뭐예요? 금생수는
이제 신금이 이제는 임수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바다에 그쵸 외부로 임수를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 및 상품을 세상에 유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생목은 이러한 물질 문명을 또 다시 계승해서 지혜와 지식을 통한 지식문화로 발전시키는 순환 과정을 반복하며 이로써 인류는 거듭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수생목이 있는데 그냥 그건 오행의 수생목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오행을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식간을 가지고 식간과 12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오행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간에 이제는 뭐야 그 수생목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식간의 수생목에는 뭐가 있겠어요? 몇 가지가 있겠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수생목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생목은 앞서서 잠깐 얘기했듯이 지식체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질개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생목에는 뭐가 있냐면 개갑의 수생목이 있고 개을의 수생목이 있고 또 임갑의 수생목이 있고 임을의 수생목이 있어요. 그쵸?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갑의 수생목이 지식체계의 자질개발이라면 임갑의 수생목은 이제는 임수는 이제는 바다와 같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아니고 외예요. 바깥에 유유히 흘러가는 그쵸? 먼 바다. 그래서 이거에 임수의 수생목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안으로부터 내가 지식을 쌓는 그런 자기 자질 개발의 그런 계갑의 수생목이 아니고 임갑의 수생목은 외부 유입에 따른 지식 체계의 자질 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해외 유학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그런 지식 체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 다음에 그 계을의 수생목이 이제는 계을의 수생목은 계갑의 수생목하고도 달라요. 왜냐하면 계수는 똑같은 지혜인데 이 을목이 뭐예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갑하고 다르잖아요. 갑목은 순수하게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얘는 공부하는 그런 학생과 같다면은 이 을목은 어른이에요. 이미 학교 졸업하고 이미 갑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미 끝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부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문 지식을 배우는 공부도 있고 단순한 지식 체계를 배우는 공부도 있지만 또 뭐 기술을 배우는 것도 있고 자기 업무에 맞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그거에 따르는 그 과정을 거치는 공부도 있고 그래서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음식을 못하면 요리라도 배우러 다녀야 되고요. 그쵸?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가 안 되면은 노래라도 배우러 다녀야 되고 저처럼 말을 이렇게 더듬어서 말이 잘 안 되면은 스피치 학원에도 다녀야 되거든요. 어쨌든 공부는 평생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계을의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을목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질개발이라는 거예요. 이 계을의 수생목은. 그쵸? 그 다음에 이물의 수생목은 외부 교류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질개발과 같다. 그쵸? 그래서 을목도 해외랑 인연이 많고 임수도 해외랑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 교류를 통해서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공부,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질개발, 그런 준비, 공부 이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 묶어서 수생목이 다 똑같은 수생목이 아니다. 수생목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자유로워지면은
천간에 어떤 걸 가지고 무엇으로 어떻게 수생목이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 직업, 그다음 취향,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그 사람의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가고자 하는 뭐 방향성이라든가 등등 가치관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 분석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성향이 이제 섞여 있으면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이 막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갈등을 많이 해요. 그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진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이게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와요.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걸 도대체 뭐를 선택을 해야 될지 예, 몰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뭐 우리가 봐도 진짜 애매해요.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이제는 사회의 트렌드나 또는 그 사람의 대운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해서 이제는 상담을 해주면은 아마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생화예요. 자, 목생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능력과 전문 기술 능력의 활용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미 내가 다 배우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활용만 하면 돼요. 그쵸? 근데 내 기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설기되는 거죠. 그쵸? 내 기운은 설기시키는데 이 설기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목생화 하려면 설기가 화로 설기가 되는데 그것이 설기가 안 되고 설화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 설기는 내 기가 다 빨려 나가서 결국은 내가 쪼그라드는 거고 설화는 계속 이렇게 내가 내 재능을 써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거기서 아이디어나 기운을 더 받는 거예요. 그쵸?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려면 목생화로서 목일간이 병화에 의해서 설기가 아니고 설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맞아요. 수생목이 먼저 돼야 돼요. 그죠? 수생목이라고 하는 준비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목생화라고 하는 활용으로 나갔을 때 이것은 이제 설기가 아니고 설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마음껏 계속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생화는 지적 능력과 전문 기술 능력의 활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생화에도 또 뭐가 있어요? 그냥 목생화가 아니고 을병의 목생화가 있고 또 갑병의 목생화가 있고 또 을정의 목생화가 있고 갑정의 목생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을병의 목생화는 뭐예요? 을목은 이미 사회생활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화를 만나서 을병으로 목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조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조직에 필요한 경력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통변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갑병의 목생화는 뭐예요? 갑목은 개인의 지적 능력이잖아요. 배우고 익힌 그 능력을 을목은 내가 조직에서 경쟁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써먹는 거라고 하면 갑목은 내 사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거.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그런 능력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활용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을정의 목생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을목 자체는 사회생활 전문가로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건데 이 을정의 목생화라는 거는 그래서 사회 조직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경력 활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화는 살리는 기운, 아까 을병의 이 병화는 살리는 기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서 뭔가를 추구하면서 가는 거라고 하면 을정은 이 정화는 죽이는 기운, 그렇죠? 다 말리고 죽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회 과학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도 물질화 시켜서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 그렇죠?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건 전문 기술이나 또는 전문 기술 또는 예체능 이런 거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문 기술 경력 활동과 같다. 을정의 목생화는 그 다음에 갑정의 목생화는 뭐예요? 개인의 지식 체계를 그쵸? 갑목이라고 하는 내 개인의 지식 체계를 갖춘 기술 능력 그쵸? 내가 지적 능력 지식 체계를 내가 갖춘 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이제는 뭔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능력을 가지고 정화라고 하는 기술 능력의 전문직 경험 활동과 같다.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건 어쨌든 기술직이고 현장 경험인데 을정은 내가 진짜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간목은 이런 을정의 엔지니어들을 총괄로 관리하는 그런 지적 지식체계를 갖춘 그런 사람, 관리자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생토가 있어요. 그쵸? 이 화생토는, 어, 운영 능력 및 개인의 업무 능력 준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생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토생금을 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업무 능력 준비와 같은 거예요. 토생금의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 중간에 그런 준비 능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화생토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병무의 화생토가 있고, 그다음 병기의 화생토가 있고, 정무의 화생토가 있고, 정기의 화생토가 있는데 이 병무의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라 하냐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 조직은 늘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항상 뉴스거리가 쫓아다니고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이 병화가 무토를 만나서 화생토를 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하게 대응하는 관리자의 운영 능력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토를 갖고 있으면은 세상의 흐름의 트렌드를 잘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토는 높은 산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높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잘 읽어내기 때문에 그 사회 환경 그 변화에 적합하게 이 병화라고 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이 무토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이제는 오히려 내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자의 운영 능력이 된다. 이 병화의 무토의 화생토는. 그리고 특히 또 여기서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특히 4, 5월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염상이라고 해서 화가 아주 지나치게 이제는 많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염렬한 계절인데 이때의 을목의 목생화 그러니까는 이 조직원들이죠. 이 조직원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4, 5월에 화가 많아지면은 잘못하면 이 을목들을 다 말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능력이 지나쳐서 또는 운영 능력이나 사람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욕구 능력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이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꼭 무토가 필요하죠. 이게 무토로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병화의 왕한 그 화기운을 무토로서 이렇게 좀 그늘막을 만들어주면서 을목이 말라 죽지 않게끔 또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 당령에서의 을병은 꼭 이 무토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관리자의 운영 능력이다. 을목을 잘 이끌고 가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병기의 화생토는 이제 병화가 원래는 무토를 만나야 되는데 무토로서 이제 자기 그 욕구 욕망을 조절을 하면서 을목들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병화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이때는 이제 그 병화의 그 화기운을 조절을 하기가 조금 힘들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병화가 기토를 만나는 이런 화생토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하고 다르게 이것은 조금 뭐랄까 대외 외부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트렌드를 읽어내는 무토와 다르게 이 기토는 자기 자신 그 내면의 문제에 이제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경험을 통한 실무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점검과 같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 기토는 그래서 자신의 점검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병무는 관리자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이 좀 객관적이니까. 근데 병기는 이제는 객관적이지 않고 자기가 주관적이다 보니까는 뭐 실무자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무의 화생토는 관리자 능력 부재에 의해 새로운 지식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정화는 기술 능력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원래 이 무토는 병화를 만나가지고, 그쵸? 이렇게 병화를 만나서 관리자로서의 자기 이제 능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정화랑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병화가 만나지 못하고 정화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무토가 하는 일이 이제 정화를 써야 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 체계가 필요하다. 정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래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무토에 의해서 정화가 이제는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꼭 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시 따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계 화생토는 이거는 아주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미중에 이렇게 정화를 쓰는 거잖아요. 5월 하지 정화랑.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로 이 미토가 이제는 정화를 이렇게 담고 있는 화로처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는 화급금, 이 화급금을 이 기토에 의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룰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정계 화생토는 인정받는 기술 체계로서 업무 능력의 향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무와 정기는 다르다. 정무는 뭔가 이제 이게 안 맞으니 뭔가 새로운 거 더 노력해야 되고 다른 아이디어를 뭔가 챙겨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는 외부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좀 알아도 봐야 되고 이런 거라고 하면 정기는 이 자체로서 짝이 짝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아주 이쪽 기술체계 능력으로 그런 업무 능력으로는 상당히 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